네일리가 시험에 나오면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네일리.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소매 인력 법칙은 시험에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우리가 공부할 게 이론적으로 공부할 게 두 가지예요. 이론적으로 공부할 게 이제 두 가지 상이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두 가지 물어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시험에 출제한 적이 없어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프란 사람이 있습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고 있는데, 이 허프의 확률 모형도 공부 방법은 똑같아요.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론적으로 공부할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왜 시험은 이렇게 출제하니까. 그럼 이론적으로 공부할 것은 세 가지예요. 계산 문제도 세 가지입니다. 이론은 내용은 달라요. 근데 이제 계산 문제에서 네일리의 소멸법칙에서 이렇게 계산 문제가 두 문제 나오는데, 이 두 문제가 허프의 계산 문제 1번, 2번하고 똑같아요. 1번, 2번하고. 자,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예를 들어보면, 네일리에서 이런 걸 배운다고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A도시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세요. 이런 게 이제 계산 문제 이렇게 들어본다고. 그 네일리는 도시가 나오고, 허프는 상점이 나와요. 상점. 할인마트, 뭐, 쇼핑센터, 이렇게. 그럼 이제,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이 첫 번째 계산 문제가 뭘 물어보냐면, A 매장의 시장 점유율. 그럼 여기도 시장 점유율이고, 여기도 시장 점유율이네요. 계산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두 가지 똑같고. 그러면 네일리에서 알면, 허프에서도 당연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일리에서 또 뭘 물어보냐면 A도시의 유인 인구수라는 걸 물어봐요. 유인 인구수. 그럼 허프에서는 A 매장의 유인 인구수를 물어봐요. 그럼 계산 문제를 보면 네일리는 두 가지를 물어보고 허프는 세 가지 물어보는데, 허프의 세 가지 중에서 1번, 2번은 네일리하고 똑같아요. 네일리는 A도시라고 나왔고, 허프는 A 매장이 나왔을 뿐이죠. A도시 시장 점유율, 네일리. 허프는 A 매장의 시장 점유율 똑같잖아요. 방법도 똑같고, 네일리는 A도시의 유인 인구수, 허프는 A 매장의 유인 인구수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허프는 여기 뭘 추가하냐면 A 매장이라고 있는데, A 매장의 추정 매출액. 추정 매출액은 A 매장의 매출액이 얼마일까? 한번 추정해보자. 계산해보자. 이것만 추가. 네일리 공부 방법 이론적으로 두 가지. 계산 문제 두 가지. 이론적으로 알아도 계산 문제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이론하고 계산 문제 출제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허프도 마찬가지고 이론적으로 세 개 알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허프가 다 정리된다는 거. 의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자, 여기에 이제 캔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캔버스는 네일리 다음에 있잖아요. 필기노트본 46쪽에 캔버스가 나오는데, 캔버스는 이론적으로도 하나, 계산 문제도 하나야. 그러니까 캔버스는 하나고, 네일리는 두 개고, 허프는 세 개고. 의미 아시겠습니까? 패턴을? 네? 자, 이제 가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 힘들어해요. 네? 다른 생각 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네일리가 뭘 연구했냐면 이걸 연구했습니다. 네일리가 여기 A도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B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일리가 연구한 것은 A도시하고 B도시. A도시하고 B도시 상권이 있을 것이다. 그 상권의 크기를 연구해요. 상권의 크기를. A도시가 있고 B도시가 있으면 분명히 상권이 있을 거라고. 그럼 A도시가 있고 B도시가 있으면 A도시하고 B도시 중에서 상권이 어디가 더 큽니까? 이걸 연구한 게 네일리예요. A도시하고 B도시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C도시가 있다고 하자. 그럼 네일리는 뭘 연구했냐면 A도시의 힘이 이 전체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그러면 A도시가 있고 B도시가 있으면 A도시 힘이 상권의 힘이 만약에 80이고 B도시 상권의 힘이 20이라면 전체 힘은 얼마요? 100이잖아요. 100. 그 중에서 A는 몇 퍼센트요? 80이니까 80%잖아요. 그게 A도시의 시장 점유율이에요. 시장 점유율. 요거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C도시 봐봐요. 이제 A도시 힘이 80이고 B도시 힘이 20이면 A도시 시장 점유율이 몇 퍼센트일까요?
80%잖아요. 그러면 C도시 인구가 100명이라면 그러면 A도시가 C도시 인구 중에서 80%를 끌어들인다는 소리예요. 그게 A도시의 유인 인구수라고. 이거 연구한 거예요. 네일리가. 그래서 네일리가 요 A도시가 주변 지역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법칙이 있다. 그걸 소매 인력이라고 그래요. 소매 인력. 인력을 끌어들이는 힘. 끌어들이는 힘에는 법칙이 있다는 소리야. 그 법칙이 이거예요. 요게 네일리하고 허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거라고. 그러면 인력이 흡입력이야. 흡자를 생략하고 인력이라고 그래요. 어떤 도시 흡입력은 A도시, B도시 흡입력은 생각을 해봐요. 도시가 크면 클수록 주변 지역의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클까 작을까? 커요. 그래서 도시의 크기, 도시의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를 해요. 도시의 크기는 대부분 인구수입니다. 인구수. 인구에 비례를 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가 서울이죠. 그러니까 서울의 흡입력이, 서울의 인력이 가장 크다는 소리야. 그래? 자, 그러면 이 서울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멀리 있는 소비자들은 빨아들이기 힘이 약해져요. 서울로부터 300km가 넘는 지점에 전라남도 해남군이 있어요. 그럼 해남군의 소비자들이 서울까지 올까요? 안 와요. 안 온다고. 아무리 소리가 크다고 하더라도 빨아들이는 힘은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근데 거리가 멀수록 빨아들이는 힘은 약해요. 서울 근교에 있는 소비자들은 서울에서 다 빨아들인다고.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 빨아들이는 힘이 약하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해요. 거리 제곱 반비례한다? 거리 제곱 반비례한다. 이 말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빨아들이는 힘은 약해진다는 소리야. 요 말이 네일리의 소멸법칙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말이에요. 네일리의 소멸법칙의 뜻. 어떤 도시에는 주변 지역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다.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그걸 인력이라고 하고 그 인력에는 법칙이 있단다. 무슨 법칙이? 도시가 크면 클수록 빨아들이는 힘은 크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빨아들이는 힘은 작아진다. 그 법칙을 흡입력은 도시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에 제곱한다? 반비례한다. 이게 이제 법칙. 이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고 이걸 모르면 앞으로 네일리의 소멸법칙에서 이 계산 문제, 허프의 학용명에서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자, 이론적으로 1번 했잖아요, 1번. 이론적으로 두 개라고 했으니까, 2번. 상권의 경계를 볼 건데요. 상권의 경계는 A도시하고 이렇게 B도시가 있는데, A도시를 우리 서울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B도시를 수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서울은 인구가 1000만이고, 1000만 명이고, 그 다음에 수원은 200만 명이 안 되는데, 200만 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서울이, 수원의 5배 커요, 5배. 5배? 정확하게는 서울은 1000만이 안 되지만 5배 크다고 봐요. 그러면 서울하고 수원까지 거리가 만약에 20km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상권의 경계가 도대체 어디쯤이냐? 그럼 20km면 중간 지점이 10km라고. 그럼 서울하고 수원이 도시 크기가 같다고 해봐요. 서울의 인구 1000만, 수원의 인구도 1000만이에요. 그럼 상권의 경계는 가운데 지점이 돼요. 상권의 경계는. 의미하셨죠? 근데 서울이 수원에 비해서 5배 커요. 그럼 서울의 상권은 멀리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멀리까지. 근데 수원의 상권은 멀리 가지 못해요. 여기서 이제 만나는 거야. 이 지점이 상권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권의 경계는 서울에 가깝게 있습니까? 수원에 가깝게 있을까? 수원에 가깝게. 이 두 가지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상권의 경계는 수원에 가깝게 있다. 그게 작은 도시에 가깝게 있다. 이 두 가지. 그럼 요거 상권의 경계에 작은 도시에 가깝게 있는데 요걸 변형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두 도시의 크기가 같다면 상권의 경계는 중간 지점이 된다. OX, O. 상권의 경계는 큰 도시에 가깝게, 작은 도시에 가깝게, 작은 도시에 가깝게. 됐지요? 요 두 가지만. 요 두 가지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 자, 네일리. 이론적으로 이거 할 거. 도시의 흡입력은, 도시가 끌어들이는 인력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도시의 크기에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이 뭐한다? 반비례한다. 그거하고,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 가깝게, 큰 도시 가깝게,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선생님 나는 수원에 가깝게 할래요. 그럼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가봅시다. 계산 문제는 필기노트에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이제 3, 4월 달에는 이렇게 계산 문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하는 계산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도 풀어야 돼요. 수업 시간 하는 거.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업 시간에 하지 않는 계산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 풀기가 곤란해질 거니까, 제가 수업 시간 하는 계산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 풀어야 된다. 요건 풀어야 돼요. 자, 요거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 A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B 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이렇게 있네요. A 도시 인구가 40만 명입니다. B 도시 인구는 10만 명이네요. A 도시부터 C 도시까지 거리가 10km입니다. C 도시부터 B 도시까지 거리가 5km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뭘 물어보냐면 네일리의 소멸 법칙은 두 가지 물어봐요. 첫 번째 A 도시의 시장 점유율, 다른 말로 흡입률이라고 해요. 흡입률. 이 흡입률은 시장 점유율인데 시장 점유율이라는 표현이 더 잘 나와요. 그럼 A 도시 시장 점유율이 있으면 B 도시 시장 점유율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생각해봐요. A, B 두 개가 있는데 A 도시 시장 점유율이 80%면 B 도시 시장 점유율이 얼마일까? 20이죠. 그러니까 하나만 구하면 되죠. 그럼 이걸 주면서 시험 문제 물어본 것은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봐요. 첫 번째 뭘 물어보냐면 A 도시, B 도시의 시장 점유율을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한테 너무 쉬운 거죠. A 도시만 구하면 되니까. A 도시 시장 점유율이 60이다. 그럼 B 도시는 얼마일까? 40이니까. 그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A 도시, B 도시의 유인 인구수, 사람을 끌어들이는 수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럼 이제 C 도시 사람이 만약에 100명이다. 100명인데 A 도시가 몇 명 끌어가고 B 도시가 몇 명 끌어갑니까? 그거예요. 그럼 C 도시 인구가 100명이면 C 도시 인구가 100명이라 만약에 100명이라면 A 도시 시장 점유율이 60%고 B 도시 시장 점유율이 40%라면 그러면 100명 중에서 60%가 A로 간다는 소리고 100명 중에서 40%가 B 도시로 간다는 소리야. 그럼 A 도시의 유인 인구수는 60명이 될 거고 B 도시 유인 인구수는 얼마가 돼요? 40명이 될 거고. 그게 이제 유인 인구수야. 그럼 유인 인구수를 구하려면 A 도시의 시장 점유율, B 도시의 시장 점유율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A 도시의 유인 인구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유인 인구수를 물어보면 C 도시 인구가 100명이다. 그럼 A 도시가 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냐? 그걸 알아야 되지. 그럼 A 도시의 시장 점유율이 50%다. 시장 점유율이 50%다. 그럼 100명 중에서 50%가 A로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알아야지.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A 도시, B 도시의 유인 인구수를 구해라. 그럼 먼저 A 도시, B 도시 시장 점유율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유인 인구수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네일리든 허프든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흡입력부터. A 도시 흡입력부터, B 도시 흡입력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럼 이 문제 뭘 물어본가 제가 이걸 통해서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이제 구해보자고요. A 도시의 흡입률, A 도시 시장 점유율 구하라 했어요. 그럼 A 도시가 끌어들이는 힘이 있을 거라고. 그게 A 도시 흡입력이고 B 도시가 끌어들이는 힘이 있을 거라고. 그게 흡입력이에요. 그럼 봐요. A 도시 흡입력이 이게 60이었다. 그 B 도시 흡입력은 40이다. 그러면 전체 흡입력이 몇입니까? 100. 그 중에서 A가 60이면 A 도시 시장 점유율은 100분의 60. 몇 퍼센트? 60%. 그게 A 도시의 흡입률 시장 점유율이에요. 그럼 A 도시의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죠. A의 흡입력 플러스 B의 흡입력 이게 전체 힘 그리고 A의 흡입력 이렇게 구한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흡입력을 구해야지.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배웠잖아요. 그럼 A 도시 흡입력은 A 도시로부터 C 도시까지 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10km. 그럼 여기다 10의 제곱. 그 다음에 도시의 크기는 인구수로 나오죠. 인구. 그럼 A 도시 인구는 얼마? 4,000명. 40만 명. 요게 A 도시 흡입력. 그럼 B 도시 흡입력은 B 도시까지 거리 몇 킬로? 5킬로. 5의 제곱.
B도시 인구는 10만 명. 이게 B도시 흡입력이야. 그럼 여기 있잖아요. A도시 흡입력, B도시 흡입력. 그럼 이걸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A도시 흡입력은 10의 제곱 40만 명. 플러스 B도시 흡입력은 5의 제곱 얼마? 10만 명. 이게 전체, 두 개 더한 게 전체. 그리고 A가 올라가야지. A도시의 흡입력 효과가 있어요. 시장 점유 효과가 있으니까 10의 제곱 얼마? 40만. 만약 이게 B도시다. B도시 흡입력 요구한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이게 40만을 10의 제곱으로 나누면 10의 제곱은 10 곱하기 10. 그럼 몇입니까? 100. 40만을 100으로 나누면 4천. 10만을 25. 5의 제곱은 5 곱하기 5. 25. 그러면 여기도 4천. 그럼 A도시 힘도 4천, B도시 힘도 4천이죠?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여기가 A가 올라가든 B가 올라가든 4천이 올라갈 거니까 그럼 이것도 4천이죠. 굳이 쓸 필요도 없고 여기 딱 나오는 순간 50%. 둘 다 4천이면 50%죠. 똑같으니까 50%. 뭐 둘 다 4천이라 A의 힘과 B의 힘이 똑같으면 그럼 A의 시장 점유율은 50%가 되는 거지. 그럼 하나 구했습니다. A도 시장 점유율 50%. 그럼 B도 시장 점유율도 몇일까? 50. A도 50, B도 50, 50%. 이제 두 번째, A도시의 유인인구수 구하라고 하네. A도시 유인인구수. A도시는 사람을 얼마나 끌어들이는가? C도시 인구가 몇 명이냐면, C도시 인구는 얼마입니까? 5만 명이에요. 5만 명. C도시 인구가 5만 명 있는데, 이 5만 명을 A도시가 얼마나 끌어들입니까? 그 말이에요. 그 B도시의 유인인구수는 B도시가 얼마나 끌어들입니까?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전체 중에서 A도시 힘이 몇입니까? 50이잖아요. 50. 그러면 5만 명 중에서 50%를 A가 끌어들이고 나머지 50%를 B가 끌어들인 거야. 그럼 50도 50이 나왔으니까 A도시의 유인인구수 나오면 바로 B도시 유인인구수가 나오겠죠. 네? 자, 이게 없다라고 해봐요. 80이 없다라고 한번 해봐요. 여기는 이렇게 되잖아요. C도시 인구 80%만 A, B 도시에서 구매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5만 명 전부가 A, B 도시에서 구매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80%만 A, B 도시에서 구매한다. 그럼 이 80이 없다면 5만 명 중에서 절반이 A 도시로 가야 되고 절반이 B 도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80이 없다면 A 도시의 유인인구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C도시 인구수 곱하기 A의 시장 점유율 이렇게 구해주면 곱해주면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없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면 C도시 인구 5만 곱하기 A도시 시장 점유율 50% 그러면 절반이니까 2만 5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서를 준 거야. 단서. 뭐라고 줬냐면 C도시 인구 5만 명 중에서 80%만 A도시, B도시 간다는 소리야. C도시 20%는 안 간다는 소리야. 그러면 5만 명 중에서 A도시, B도시 갈 사람들은 4만 명이 한 소리죠. 4만 명. 왜? 80%니까. 그럼 요 유인인구수를 구하라고 할 때, 사람 수를 구하라고 할 때, 네일리든 헛부든 사람 수를 구하라고 할 때 요 단서가 있는가를 적는다고. 여기 단서라고. 그 단서가 있으면 단서를 써먹어야 돼. 여기 없으면 요 80% 뺀다고. 80% 빼면 2만 5천이 된다고. 단서가 있으니까 단서를 써먹어야지. 사람수 구하라고 나온다고. 사람수. 허프하고 네일리에서 사람수, 유인인구수 구하라고 나오면 이용객수, 유인인구수 이렇게 나온다고. 사람수 구하라고 나오면 무조건 단서가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는 27회 때 기출문제를 변형시켰다고 했어요. 27회 때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었다고. 그 27회 때 이게 없었으면 A도시 유인인구수는 얼마일까? 2만 5천이었다고. 근데 이걸 제가 집어넣어준 거라고. 그럼 단서를 써먹어야 돼. 이렇게. 그럼 유인인구수 구할 때는 저는 반드시 단서를 써먹는다. C도시 인구수에다가 단서 곱하고 A도시 시장 점유 단서. 5만 명 C도시 인구. 그 다음에 단서 80%. 거기에 50%. 선생 80% 0.8은 어디서 나왔는데 여기 있어. 50%는 어디서 나왔는데 여기.
A도시 시장 점유율 50%. 그럼 5만 명에 80% 4만 명. 거기에 절반 얼마? 2만 명. 됐죠? 요게 전부.